공교육과 함께하는 쓸데많은 고퀄리티 진로 입시 방송 진로 입시 덕후 DJ 앵글이 인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께 진정성과 진솔한 입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실장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회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성아 멘토님과 함께 알쏭달쏭 알듯말듯한 대학 입시 용어 콕콕 집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뭐 추합, 고른기회 전형, 일괄 합산 전형, 많죠. 뭐 대입에 쓰는 용어들 정말 많아요. 예. 요건가 하면 요게 아니고 이건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래 저한테 야단도 맞고. 그렇죠. 이러다 무작정 그냥 때려 맞춰 보기도 하고, 네, 막 이랬는데 오늘 A부터 Z까지 예. 수시에서 정시까지 예. 좀 탈탈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일반 입시 용어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네. 수시 모집이 있고요. 네. 이제 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은 이제 모집 시기별 구분이죠. 그렇죠. 시기별. 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게 네. 끝나면 정시 모집이 진행이 되고 네. 그거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항상 복수 지원을 해서 중복 합격생이 생기니까 네, 네. 미등록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네. 그래서 또 모집 단위에서 펑크가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들을 추가 모집에서 마지막으로 뽑는 거죠. 음. 그런 모집 시기가 이제 3개가 있는 겁니다. 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요. 대학들이 그러면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반영 비율들을 그렇죠. 예.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명목 비율이라는 말이 있고 실질 반영 비율이란 말이 말도 있어요. 있죠. 예, 예. 두 개 또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그건 또 이제 이렇습니다. 네. 표면상으로 가령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이 네. 올해 이제 2021 대입에서 성균관대 논술 전형 반영 비율이 논술이 60이고요. 네. 교과가 30이고요. 그다음에 출결하고 봉사가 5씩 해서 이제 100이에요. 합해만. 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의 등급이 낮으면 상당히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 학생부의 교과 내신 성적의 실질 명목 반영 비율은 그럼 몇이라는 거예요? 3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 그게 명목 반영 비율이에요. 30이. 그냥 30이라고 예, 교과의 반영 비율이 30이다. 그러면 그게 명목 반영 비율이죠. 나는 교과에 30% 반영하겠다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뜯어 보면 네. 실질적으로 실질 반영 비율은 한 1%밖에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점수의 급간의 차이를요.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령 1000점 만점이면 네. 1000점 만점이면 10점이 1%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차이를 네. 300점 기준으로 네. 명목 반영 비율이 30%니까 300점 아닙니까? 네, 네, 네. 이 300점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 놓는데 네, 네. 이걸 어떻게 나눠 놓냐면요. 우리가 네. 보통 생각할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고 갔죠.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에? 6등급 이내까지 가면 와, 어렵다. 1등급 300점 만점이겠죠. 네, 네, 네. 6등급도 네. 1%밖에 안 되니까 몇 점이에요? 10점밖에 안 되는 거 차이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 반영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반영 비율에서 네.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은 1%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7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갭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맨 9등급이 되면 마이너스 300점이 된다거나 그냥 논외잖아요. 아니면 이제 일반 기본점을 주고 네. 나머지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과 명목 반영 비율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본다. 그러면 이 실질 반영 비율은 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형 요강만 보면 실질 반영 비율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네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거는 요강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죠. 그래서 뜯어봤는데 안 보이잖아요. 뜯어보면 네. 학생부 급간
그 점수표가 다 있어요. 아.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거 예. 보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형 설계를 할 때 대학이 네. 강남권에 있는 학교 학력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내신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자기 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논술 잘 보는 똘똘한 아이를 뽑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권에서는 뭐 한 5등급까지는 우리가 뽑을 때 얘네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설계할 때 네. 명목 반영비를 뭐 30%라고 해놓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9등급 얘기고 한 6등급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뭐 거의 차이를 안 두는 거죠. 이게 명목 반영,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평가 요소가 있고 평가 항목이 있어요. 자, 그거는요. 그냥 평가 요소면 요소지 또 평가 항목은 또 뭔지. 평가 요소는 다른 말로 평가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이 역량을 우리는 보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시 학종 해부할 때요. 네네. 그때 건국대학에서 있었던 그 컨퍼런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네. 보통 그때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제시되었던 역량이 예. 학업 역량, 예.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예. 인성 리더십,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를 거기서 제시를 해줬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대학이 그 네 가지의 평가 요소 또는 평가 기준으로 네. 아이들의 서류를 평가를 하는 것을 평가 요소 또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고요. 아, 네. 평가 항목은 이제 평가 항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령 뭐 세특이나 동아리를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하겠다. 네. 또는 뭐 수상 기록을 보고 학업 능력, 내신을 보고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평가 요소는 대분류고 그 대분류에 맞춰서 중분류, 소분류가 평가 항목이라는 거네요. 아니죠. 개념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열과 행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열과 평가 요소는 열이고 열이고 거기에 이거는 맞춰서 행이라고 보시면 분류로 돼요. 딱딱딱 나오는 게 그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대분류, 중분류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시각을 어디로 보느냐는 추합 거리는데 그건 뭔가요? 추가 합격은 이제 이게 수시건 정시건 추가 합격. 이제 추합의 원래 이름이 추가 합격이죠. 네. 근데 이제 추가 합격을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용어는 미등록 충원이에요. 아,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복 합격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 하죠. 그럼 다른 대학은 합격을 시켰는데 이 친구 등록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되죠. 그랬을 때 펑크가 나죠. 그 인원만큼 예비 순번으로 합격을 시키는 걸 미등록 충원이라 그러고요. 그게 그러면 추가 합격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추가 합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과는 다르죠.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은 모집 시기가 아예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미등록 충원이나 추가 합격의 개념 그 용어는 그 수시면 수시 안에서 합격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합격자를 등록을 해야 최종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확정이 되는데 등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예비 순번을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미등록 충원이라는 겁니다. 성취평가제는 그야말로 이제 절대 평가로 가기 위한 평가제예요. 석차 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성취평가제로 학교 내신에서 이제 나누는 방식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평가. 비교 내신제는 우리가 이제 가령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형을 할 때 내신 성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내신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검정고시를 봤어요. 이 친구는 학교를 안 다녔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 전형으로. 아니죠. 그 특별 전형이 있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한다. 비슷한 이거를 일반 학교의 기준과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잣대를 놓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한테 비교를 해서 내신 성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교의 기준이 뭐냐? 네. 수능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하. 또는 검정고시 성적 있죠. 네. 그거예요. 그 검정고시 성적이 몇 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신 성적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런 건 알겠어요. 그거는 아시죠? 많이 듣고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수능 최저 기준이 네. 충족이 안 되는 순간 그냥 페일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네, 네. 논술을 아무리 잘 보거나 네. 내 교과 성적이 1.0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물어볼 게 그러면 수능 반영 비율 뭐 가중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가산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뭔가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것을 보는 각도가 다른 건데요. 네. 수능의 반영 비율이라 그러면 네. 자, 수능 보는 과목이 뭐 있어요? 지금 2021 대입으로 하면 국어 보고 네. 수학 가 또는 나를 과학, 보고 네. 그다음에 영어를 보고 네. 그다음에 사탐을 보고 네. 또는 과탐을 보고 네. 수학 가를 보면 대개 과탐을 보고 네. 수학 나를 보면 대개 사탐을 보죠. 네. 자, 이 과목에 네. 자기가 보는 시험 과목에서 대학이 정시해서 아이들을 뽑을 때 네. 반영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에서는 네. 수학을 서강대 같은 경우 46%로 반영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거지. 거의 반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을 거의 40%를 반영을 하고 네. 우린 국어는 한 20% 반영하고 네. 그럼 60이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40%를 영어에서 뭐 한 20 반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탐이나 과탐에서 또 20 반영하고 그럼 100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반영 비율을 쪼개 놓는 거예요. 쪼개 놓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20을 반영하는 과목보다 어때요? 40을 반영하는 과목은 네. 그 효과가 2배나 큰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수학을 40을 반영하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 표준 점수의 합은 똑같지만 네. 내가 내 친구보다 수학을 잘 봤으면 네. 어때요? 그 친구보다 2배 더 유리한 거죠. 그 수학에 있어서는. 반영 비율 높은 과목을 잘 보면 잘 봐야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으로 홍익대학이 네 과목을 볼 때 25, 25, 25, 25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치표의 기준이 25, 25, 25, 25예요. 배치표는 대학마다의 반영 비율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다들 뽑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점수들이 다 달라지는데 네네. 어떤 대학은 1000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데는 700점도 되고 하는데 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쓰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반영 비율을 고려 안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장판지라고 하는 큰 종이판에 어느 대학 몇 점이면 어느 대학 선 이거 옛날에 많이 그려보셨죠. 네네. 이거는 다 그냥 똑같이 고르게 4과목이면 25, 25, 25 3과목이면 33.3, 33.3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표준 점수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치표는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수능 정시 배치표는 그거는 그냥 정말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이 대학의 이과하고 이 대학의 이과가 비슷한 수준이구나. 대학별. 그럼 막 어디 가면은 입시 설명관 막 그렇게 나눠 그거 주잖아요. 그거 막 받으려고 막 줄 서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학교 간의 그 수준의 차이나 그 정도를 아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편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수학을 잘 봤을 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역전이 일어나요. 표준 점수의 합이 내가 비록 낮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데서 그 과목을 잘 봐버리면 내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가산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가령 한국사나 영어나 뭐라 한다. 아니면 또 수학을 가, 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수학을 가하고 나를 보는데 이게 이제 가를 지정을 해놓으면 가산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열어놓으면 가 본 친구도 지원할 수 있고 나 본 친구도 지원할 수 있게끔 중위권 대학부터는 되게 열거든요. 문이과 구분 없이 받으려고. 자, 그래서 그걸 열어놓은 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나를 본 친구하고 가를 본 친구가 두 부류가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똑같이 반영을 하면 가 본 친구들이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 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가산점 몇 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산점. 이거